조경기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땡원이라는 조경회사, 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조경회사예요. 거기 입사를 해서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위기질서도 되게 확실한 곳이고 막 새벽 출근에 야근에 그리고 접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건설업은 4년제 졸업하고 조경기사로 건설업을 취업했을 때는 280? 이번 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5천 정도. 이게 3월 매출. 네, 날짜 보시면 3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끝내요. 부탁을 하면 제가 판단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으니 오히려 저도 속 시원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 중소기업 정책 자문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김경배라고 합니다. 그 중소기업 정책 자문센터는 혹시 어떤 회사일까요? 저희는 전체적인 경영 컨설팅하고 특허 및 연구소 설립, 그리고 각종 인증 같은 도움들을 대표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먼저 출근을 하시나요? 제가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출근 일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이어서 약간 좀 컨셉으로.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일주일에 그래도 주 4, 5회 정도는 제가 먼저 문 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나옵니다. 참된 대표시네요.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하실까요? 여기서 가깝나요? 네, 저희 별로 안 멀어요. 5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정책 자금을 이제 다룬다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책 자금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치 혹은 이제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 정책 자금은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자들이 정확히 알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청 방법부터 내용까지 다 아는 사람은 소수 10%, 20%에 불과해서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에게는 대표님 요게 가능하시니 저희를 믿고 저희랑 계약하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젊은 대표님들은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더. 대표님께서 지금 좀 많이 젊어 보이시거든요. 혹시 몇 년생이신가요? 저는 지금 99년생이고 나이는 28살입니다. 어떻게 영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삼성카드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일도 도와주고 카드 관련된 사무 보조를 하다 보니 영업은 솔직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정책 자금은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방문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얼굴을 직접 봐야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는 제 마인드도 있지만 이사님도 그런 생각이 같아서 방문으로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대면은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대면을 조금 선호하시지 않던가요? 저도 처음에는 비대면으로도 해보고 대면으로도 해보고, 근데 제가 세일즈 레벨한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기초를 다 배워보고 저희 회사에 맞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니 역시 확실히 얼굴을 대면하고 일을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을 임하는 자세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얼굴을 아는 분들이니 더욱더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보면 가게 상황들이나 여력들이 눈에 무조건 보이는데 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돼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면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가치를 드리고 희망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대면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회사 운영은 처음이신 거죠, 이게? 네, 저도 이렇게 대표, CEO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이 좋은 아이템 덕에 여기까지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 도착. 네네,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보면 여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3면을. 근데 우리 회사도 이걸 보고 우리 트렌드에는 뭐가 맞을까? 그다음에 이게 알아서 홍보가 되게끔, 여기 도로가 넓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이 도로에. 그래서 저렇게 딱 세팅해놨어요. 저기 보이네요. 중소기업 전화 많이 와요. 정책 자문지원센터.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는 거 많이 투자합니다, 회사에. 순수익 적지 않냐, 직원 많으면 가져가는 게 적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더 벌려고 저한테 투자하는 건데 이게 아깝거나 이렇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못 벌어도 돼요. 아직 저 전물이니까 못 벌어도 되고. 심지어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안녕하십니까. 저희 뷰가 좋습니다. 이거 가리기 싫어서 이렇게 작업했어요. 밖에 나가면 조금 더 예쁩니다. 삼촌 엄청 좋은데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뭐가 엄청 많아요. 요거 옛날에 카드 할 때 이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카드를 영업이라는 걸 처음 배웠던 사람이라서 어머니 상과 제 상과 요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카드에서 전체에서 연도대상 받은 거고요. 요것도 전체에서 은상 받은 거고.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그 저의 초석입니다. 초석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일 보면서 닦기도 하고. 감회가 조금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 그쵸. 이때 정말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카드 한 2장, 3장 안 하면 집에 안 가고 그렇게 열정 있게 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매출은 안 들어올 순 없잖아요. 매출 잠시만요. 저도 안 그래도 여기 보고 있는데 이번 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5천 정도? 이게 3월 매출. 근데 날짜 보시면 3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금 내역이. 그럼 보통 순수익은 여기 5천을 버시면은 저희 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10%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메타 광고를 진짜 안 하거든요. 다른 타업체들은 뭐 20% 30%가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정말 순수익의 10% 이외에는 거의 다 제 선수익일 정도로 구조를 잘 맞춰놨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최고 매출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최고 매출은 한 8, 9천 정도는 찍어봤던 것 같습니다. 와 거의 억이네요. 억. 그러니까 억까지 갈 뻔했는데 못 가가지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주말에 뵀었던 중소기업 정책자문 지원센터 대표 김경배라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네,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통화가 상당히 경쾌하시네요. 저는 밝게 전화 받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말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이 이제 회의할 때 쓰시는. 회의하고 이제 또 스터디 할 때도 여기서 합니다, 거의. 그다음 저도 뭐 주말에 평소도 하는 김에 또 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좀 그렇게 회사 안에서 취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최대한 회사에 있으려고 계시려고 하는군요. 정도 더 많이 들었고. 근데 확실히 이런 곳이 있으면 주변에 계신 동료 대표님들도 여기 와가지고 진짜 뭐 많이 좀 기감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저도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저희 동기인 대표님들의 회사를 가보고 와 이런 것도 있네 라는 걸 느꼈으니까 또 저를 통해서 그걸 또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또 여기저기 많이 사람 모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나누는 장소입니다. 저한테는 이 공간. 그러면 대표님께서 한 달에 보통 계약은 몇 건 정도 진행하시나요? 저도 계약수는 안 살봤는데 그래도 하루에 뭐 4, 5개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20일 잡으면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되겠네요. 한 건당 작게 잡아도 그래서 최소 3천 이상은 벌어가는 거네요. 저희는 업종에 따라서 계약금을 딱 정해놔가지고 일반 업종 뭐 20에서 30, 그다음에 도소매는 50, 법인은 100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틀 안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만 해도 진짜 많이 벌겠네요. 그렇죠. 유지비도 쓰고 또 저는 벌면 회사에다 투자하고 저희 직원들을 더 뽑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자료를 만든다거나 지금은 뭐 매출은 크지만 남들이 봤을 때 벌어가는 거 실속 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새 업체가 늘고 있어요. 정리하는 게 점점 늘어나가는 거죠. 오늘도 일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밀린 것도 처리해야 되고 갔다가 문계 데리고 오후에는 오는 걸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럼 보통 계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구 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저는 완전 타겟팅 영업 쪽으로 하는데 경남, 경북, 그리고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네네. 들어가서 보고 제가 접수 도와드리던지 할게요 대표님 아니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혹시 방금은 어떤 통화였나요, 대표님? 요건을 맞춰서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 고객인데 또 상황이 여력이 현금 유동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놓은 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제가 짜놓은 퍼즐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네, 급하게 또 변경이 되는. 이게 확실히 경험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군요. 그렇죠. 많이 겪어보고 그게 자기한테 자기께 돼야 바로 즉각적인 안내도 가능한 거고 변동되는 상황에 대응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교육이랑 자기 역량 강화에 정말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례자금 받아야겠다고 신청을 좀 해달라고 방금 전화가 오셔가지고 수상 자료 제 왼쪽에 보면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믿을만한 직원분이 계시니까 네네. 대표님께서 밖에 나온 일정을 하는 도중에도 업무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저한테 소중한 이유는 저희 손발이 되어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직원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깊으시네요.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사회에 나오게 된 게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나이는 젊지만 사회 경력은 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대학교 저는 전공을 조경 쪽으로 했거든요. 건설업 쪽. 네. 조경 기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땡원이라는 조경 회사, 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조경 회사예요. 거기 입사를 해서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카드 영업을 했었고, 월화수목 금토일 주말 없이. 그다음에 대학교도 공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 날짜를, 전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거의 비대면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또 신세계의 샤넬 보디가드, 패드맨이라고 하죠. 접수해주고 웨이팅을 기다려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카드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일을 했었죠. 카드, 경호, 그리고 학업. 이렇게 3가지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현장으로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벌었던 수익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죠. 네, 사회초년생으로 4년제 졸업해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저희 지금 회사 이사님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진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년제 졸업도 했고 이에 대한 학과도 나왔고 하니까 취업은 해봤는데, 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월급제로 정해진 금액을 누구 밑에서 받는다는 게 나랑은 맞지가 않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와서 그 지금의 너의 감정과 경험들이 너를 더 영업 쪽에서는 더 좋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확신을 주셨었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군대 같은 건설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위계질서도 되게 확실한 곳이고, 막 새벽 출근에 야근에 그리고 접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건설업은. 그래서 영업이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계약은 잘 되셨나요? 정말 다행히도 또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같아서 계약까지 했고요. 또 젊은 사장님이셔가지고 창업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고민도 많으시고 여쭤보시는 것도 많으셔서 잘 대답해드리고 기분 좋게 또 회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안녕. 어휴. 아빠랑 회사 가자. 아빠한테 가. 문게.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안녕하세요. 안녕. 네, 대표님 이번에 가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번엔 기존 업체에 저희랑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 지인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출발하려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팅 잘 끝나셨나요? 목이 너무 마르네요. 간 데는 다 일단 계약했고요. 성공률 100%네요 진짜. 일반 직장인으로서 일했을 때 월급이 어느 정도 세후 300 전후였죠. 4년제 졸업하고 적용 기사로 건설업을 취업했을 때는 280에서 30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 봤을 때는 그 그렇죠. 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돈인데 제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 그다음에 시간까지 전 정해놨기 때문에 30 전에 라는 목표 안에 내가 타고 싶은 차, 사고 싶은 집을 사기에는 적었어요. 저한테 금액이.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3가지 정도, 학업과 그다음에 카드사 그리고 가드 일을 하면서 그 급여는 이미 뛰어넘었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대표 입장에서 미팅을 갔다 이렇게 쉬는 게 정말 편안하고 잠깐 내가 쉬어가는 시간이라 일하고 치면, 카드 영업을 할 때는 늘 불안했어요. 이런 쉬는 시간에도 카드 한 장 더 받아야 되는데, 혹은 내가 지금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함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고 그에 대한 가치를 받았으니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쉬어도 조금 쉬어가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쉬는 시간이 뭔가 불안한 시간이란 그런 게 아니라 충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계기도 이 업종으로 바꾸고 나서죠. 확실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럼 그 카드 영업을 하실 때는 뭔가 좀 힘든 일 같은 건 없었나요? 정말 많았죠. 왜냐하면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뢰 영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전라도에 갈 일이 있어서 카드를 이제 발급해드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동 시간이 왕복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광주까지 가는데 3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안 오면 카드를 취소시키겠대. 그러면 제가 급여를 또 못 받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일은 다 해놓고. 그럼 또 갔어요. 제 스케줄을 제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단점이 너무 컸었죠. 일단은 제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날 하루는 아예 공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소개 누군가를 시켜주지 않으면 급여가 더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의 소개 이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러 갔지만 이 사람한테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을 수 있게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했던 습관이 지금까지, 지금 업을 하면서까지 저한테 남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드 영업을 할 때 그런 일 때문에 이 일은 이제 좀 접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걸까요? 정말 그것도 있었어요. 주말에 뭐 좀 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거나 고객들이 제 스케줄을 생각하고 전화 오지 않아요. 본인들이 급할 때면 그냥 전화가 와서 팀장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심지어 그게 부탁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한 권리인 거죠. 그게 내가 이 사람한테 카드 만들어 줬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 이 정도 부탁은 해도 되겠지, 사줬잖아 내가. 그런 느낌이 너무 셌더라면 지금은 뭐 같이 배려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으니 부탁을 듣는 거죠. 부탁을 하면 제가 판단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으니 오히려 저도 속 시원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통화하면서도 그랬지만 대표님의 의견을 좀 더 피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를 팔 때는 대표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그게 안 되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맞아요. 있는 상품, 그 다음에 각 카드사별로도 카드 혜택이 늘 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카드도 카드가 혜택이 좋은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큰 본사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그 영향력이 직접 되어서 고객들한테 나라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요거 제가 미팅 나와서 지금 밖에 외부 나와 있어서 한번 요건 확인해 봐야지 안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 네, 저도 봐야 되는 거니까 자문료 요청은 제가 미리 해뒀었죠, 대표님. 저희 직원이. 네,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 지금 얼마 승인 나셨죠? 방금 어떤 통화였나요? 여기는 이제 3월 달에 접수 들어갔던 고객님 이제 자문 받고 너무 고맙고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자금이 지금 나온 건가요? 오늘 승인 났다고 전화가 오시는 거죠. 혹시 얼마? 5천만 원 정도 승인이 일단 났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 계약은 5%이기 때문에 저한테 순수익은 250만 원 정도. 이 자리에서 250이 나온 그렇죠. 오늘 100만 원에 20만 원에 250 받았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 하루 수익은 거의 1,00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요. 뭐 200, 300 평균적입니다. 거기다 자문료는 플러스 알파니까. 방금 통화 들으셨던 것처럼 네네. 입금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와, 250만 원이 진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온 거네요. 네.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촬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영업으로 지친 영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영업을 해보지 않으신 자영업자분들, 특히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2의 부업이라든지 이런 거 사기당하지 마시고 이 업을 부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남녀노소, 그다음에 나이대 2030, 40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문부터 열어보시는 게 그 문이 세일즈랩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저는.